안녕하세요, 와우중개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시켜 주지만 나중에 만약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일 큰 피해는 본인이 받기 때문에 중개사나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사람이나 자동차와 같이 움직이는 대상은 주민등록, 자동차 등록 등과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나 법인은 공시를 위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과 같아서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색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쳐서 들어가거나 주소창에 irs.go.kr을 직접 입력하면 화면에 보이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와서 가운데 상단에 보이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소재 지번 찾기 탭을 클릭하고 바로 아래에 부동산 구분을 클릭하면 4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토지 플러스 건물을 선택하시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나대지는 토지, 건물만 볼 경우는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물의 종류를 모르겠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 각구에 나와 있는 주용도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나서 시도를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말하고 여주시, 포천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아닙니다. 만약 여주시나 포천시 같은 경우라면 경기도를 넣으면 됩니다. 나머지 동의 명칭과 지번란에 사항을 넣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면 제일 하단 부분에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말소된 것까지 다 보시려면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고 싶으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현재 유효사항만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할 사항이 바로 제일 하단에 있는 발급이나 열람 일시입니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당일날 발급하던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표제부인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옵니다. 즉 소재, 지번, 면적, 구조, 호수 등이 표시됩니다. 매매든 임대든 계약을 진행할 때는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있는 목적물의 주소와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주소가 전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갑구가 나오는데 갑구는 소유권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갑구에 있는 소유자 사항과 소유자의 신분증 그리고 계약서상의 소유자 사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갑구에는 소유권 이외에도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과 같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현재 유효한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등기부에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서 유효하지 않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만약 말소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을구를 보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는 것인데 저당이나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표시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설정하는 것인데 저당권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빌리면 이자까지 줘야 하니까 빌린 돈과 이자를 합치면 은행에 줘야 할 돈이 매일 늘어나다가 달마다 이자를 갚으면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만약 만기까지 금액 변동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겠죠. 저는 수천 건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봤지만 아직까지 근저당이 아닌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보통 빌린 금액의 110%에서 120% 정도가 표시됩니다. 지금 보시는 을구의 1번 근저당권 금액을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140억 2천만 원입니다. 실제 빌린 금액은 130억 내외로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을구에 나온 설정금액 합계가 해당 부동산의 시세 대비해서 과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내가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물론 과도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부채의 비율은 주택이냐 근생 건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택은 보통 주택의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더 낮아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근생은 주택 대비 보증금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높아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상권은 현재 건물이 없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은행에서 땅에 대한 근저당과 함께 지상권을 반드시 설정합니다. 땅은 A 소유이고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A가 돈을 안 갚아서 그 땅을 경매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 땅 위에 건물 소유자 B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은행에서 땅만 경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 땅을 낙찰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돈 빌려준 은행에서 지상권을 반드시 설정합니다. 땅에 대해서 돈 빌려주고 지상권 설정 안 했다면 은행에서 실수한 겁니다. 전세권은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인데 건물에서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점들 주면 보통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자고 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만기돼서 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이사 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살아있게 돼서 나중에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을구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사항은 근저당권인데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등기를 계속 봐오고 있었는데 가끔은 어려운 내용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하든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